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본 최대 항공사 스카이라인에서 베테랑 승무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한국행을 선택하면서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우라 레이나예요. 26살이고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도쿄에 살면서 스카이라인 항공에서 4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노선을 담당하는 제 모습이 지겨웠습니다. 동기 히로시는 벌써 비즈니스 클래스 전담이 되었는데 저는 여전히 이코노미 클래스만 맡고 있었어요. 팀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레이나는 성실하지만 뭔가 아쉽다는 거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어요. 도쿄에서 서울로 가는 오후 2시 비행편이었습니다. 탑승 안내를 하면서 한국인 승객들을 보니 뭔가 달랐어요. 일본인 승객들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한 중년 한국인 아주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승무원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행 중에도 한국인 승객들은 작은 것에도 고마워했어요.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려도 담요를 덮어드려도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퇴근 후 아파트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지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대학 동기 유리가 보낸 거였습니다. 레이나야, 너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봐. 나는 홍콩으로 이직했는데 정말 좋아. 나도 뭔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서울로 가는 비행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기로 한 거예요. 시부야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안녕하세요를 처음 배웠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체계적일 줄 몰랐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서 복습을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실례합니다. 발음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준호 씨가 설명해 주시길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양국을 오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승무원이시라고 하셨죠? 스카이라인 항공이에요. 주로 도쿄 마이너스 서울 노선을 담당하고 있어요. 준호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서울에 자주 가시겠네요. 다음에 서울 가실 때 연락 주세요. 제가 좋은 곳들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부터 준호 씨와 한국어 공부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예요. 젊은 사람들이 꿈을 펼치기 좋은 곳이죠. 준호 씨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것부터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일하는 문화까지 일본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준호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준호 씨가 제안했어요. 레이나 씨, 내일 시간 되시면 한강공원에 같이 가지 않을래요? 다음날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탄했어요.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여기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해가 지면서 준호 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레이나 씨, 저는 레이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준호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강 다리를 걸으면서 우리는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석 달 동안 우리는 꾸준히 만났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어느 금요일 저녁 시부야의 한국 음식점에서 준호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레이나, 저와 함께 서울로 와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대한항공에서 외국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레이나의 경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일주일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준호 씨, 함께 서울로 가겠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어요. 레이나야, 너무 성급한 건 아니니? 아버지, 저는 지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이대로 있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아서 무서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엄마는 응원할게.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준호 씨가 알아봐준 대한항공 채용 설명회에 참석했어요. 신주쿠 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급여 조건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제가 지금 받는 급여보다 거의 50%나 높았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 용기를 내서 한국어로 질문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지원할 수 있나요? 과장님이 놀라시며 웃으셨어요. 지금 질문하신 한국어도 훌륭하신데요? 물론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2주일 후 면접 연락이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면접을 봤는데 한국어 자기소개도 잘 마쳤고 면접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일주일 후 미우라 레이나 씨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준호 씨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레이나, 사실 제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요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를 철회했어요. 당분간 재정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레이나, 미안해요. 저는 준호 씨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 씨,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한 달 후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교육원 기숙사에서 일본에서 온 마이와 룸메이트가 되었고 다양한 국적의 동기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어요. 일본인이 12명, 중국인이 8명, 태국인이 5명, 그리고 한국인 신입 승무원들이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대되었던 건 한국어 교육이었어요. 매일 오전 2시간씩 전문 한국어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받았어요. 특히 김민지라는 동갑내기 친구와 친해졌는데 서로 언어를 가르쳐주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레이나 언니, 일본어 가르쳐주세요. 저는 한국어 도와드릴게요. 본격적인 서비스 교육에서는 일본 항공사와 많은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일본에서는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행동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승객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매뉴얼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관님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어요. 준호 씨의 사업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주말에 만날 때마다 준호 씨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준호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레이나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속도로 늘어나는 건 처음 봐요. 선생님의 칭찬에 정말 뿌듯했어요. 교육과정 마지막 달, 드디어 실전 비행 실습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으로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인천공항에 섰을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첫 실습 비행은 인천에서 도쿄로 가는 노선이었어요. 베테랑 선배와 팀을 이뤘는데 서비스 중 실수가 생겼을 때도 일본에서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괜찮아. 이런 일 자주 있어. 같이 해결해보자. 둘째 주 실습에서는 일본인 할머니 승객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시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일본어로 상황을 파악하고 팀과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워. 바로 선배님들에게 상황을 전달했어요. 팀 전체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의료진 호출, 산소 공급, 좌석 이동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두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레이나,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됐어요.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을 한국으로 불러놓고 이런 상황을 만든 제가 너무 무책임해요. 셋째 주 실습에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장거리 노선에서 한국계 미국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젊은이,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준호 씨가 힘들어할 때 저만 떠나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고마워요, 레이나.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어요. 석 달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정식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첫 정식 비행은 인천에서 나리타로 가는 노선이었어요. 한국인 승객에게는 한국어로, 일본인 승객에게는 일본어로 응대하니까 모든 분들이 놀라워하셨습니다. 승무원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두 언어를 다 완벽하게 하시는군요. 점심 서비스 중 한 일본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나도 젊었을 때 한국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 자네처럼 용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한 달 후에는 예전 동료들을 승객으로 태우게 되었어요. 사쿠라 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니 놀라워하셨습니다. 레이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원하던 승무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언니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였어요. 그래. 요즘 우리 회사에서도 많은 승무원들이 한국으로 가고 있어. 6개월이 지났을 때 일본 노선 전담 승무원으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레이나 씨의 일본어 실력과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준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준호 씨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큰 보람이에요.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대한항공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을 하게 되었어요. 선배님,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지금 제 명함에는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 미우라 레이나라고 적혀 있어요. 이 명함을 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 씨와 저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레이나,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준호 씨. 하늘 위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날아오르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하늘 위에서 제가 찾은 진정한 사랑과 꿈을 안고 말이에요.